택배기사들이 회사와 대리점의 이중구조 속에 열악한 처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노조는 갑질 해고 철회 등 개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영덕군이 값비싼 대게를 여러 사람이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도록 다양한 요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중에 발생한 부상자를 항공기로 신속하게 후송하는 한미연합훈련이 포항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배 회사와 대리점의 이중 구조 속에서 수수료 문제 등으로 열악한 택배 기사들의 딱한 처지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택배기사 노조가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해고 등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인이다. 부당기고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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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루 15시간씩 택배 배송에 여념이 없던 택배기사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해온 경주 택배기사 이모 씨에 대한 보복성 계약 해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상 택배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이 씨처럼 계약 해지를 당해도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 해고는 저희들은 이제 구조적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사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 거죠. 그래서 살인행위가 되는 거죠. 이분은 이제 다시 CJ 들어오기도 힘들어지거든요. 택배기사들은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적 보호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로기준법 기준인 40시간보다 2배 넘게 일하면서도 법정 근로자가 아닌 탓에 점심시간도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를 대비한 산재보험 가입률도 저조할 뿐 아니라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 치료비라든지 재반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가 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물건 파손이나 분실도 대부분 배송기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택배 기사들의 삶은 갈수록 고단해지는 데 반해 택배 회사의 매출은 최근 5년 동안 94% 급증할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택배 회사는 택배기사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법 제정과 규제 개선 등을 건의하고 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택배 기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덕 대게가 전국에 알려지고부터 없어서 못 파는 특산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저렴하게 맛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리법 개발이 필요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대게 요리법은 단순합니다. 스팀에 20분 정도 쪄내기만 하면 돼 요리할 줄 몰라도 장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최상급 박달 대게는 한 마리가 20만 원. 어획 가능한 최소 크기인 9cm짜리 속칭 치수대게도 2만 원 이상입니다. 인류 호텔 요리 가격 못지않습니다. 생산자인 어민들도 가격 상승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대게값이 지금 이 치수짜리 한 마리 2만 원 이상이 간다고 우리 생산자들이나 지금 이 상가들이 좋아할 수는 없어요. 대게 상가가 영덕 강구항에만 150곳에 이릅니다. 포항 구룡포와 울진 후포가 후발주자로 가세하면서 대게 소비는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해안 횟집 대다수가 대게를 취급할 정도로 판매점은 느는 데 반해 지난해 경상북도 내 대게 어획량은 1,350톤으로 10년 만에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지난해 대게 축제에 세계적인 셰프 에드워드 권을 초청해 음식 시연을 했고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추어 개발한 대게 햄버거와 대게 만두 등 다양한 요리법을 지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 업주들 모아갖고 교육을 시켜갖고 이분들 중에 이 레시피를 갖고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는 분들한테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매년 값이 치솟는 귀한 몸 영덕 대게. 전통의 맛에서 대중의 맛으로 변화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자취를 감춘 명태가 오늘 오전 10시쯤 울진군 기성면 앞바다에서 산채로 대구 자망에 잡혔습니다. 55cm짜리 명태 한 마리는 표지 방류 흔적이 없는 자연 상태로 학술적 가치가 있어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인계됐으며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248억 원을 들여 국민생선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6월에는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등 지느러미에 이름표를 단 어린 명태 1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해상 전투 중에 발생한 부상자를 항공기로 신속하게 옮기는 한미연합훈련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골든타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유사시 장병들의 생명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상에서 적의 도발로 우리 군의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한미 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해 부상한 장병들을 육지로 데려와 해군병원으로 옮깁니다. 전시 중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야전 수술실이 만들어지고 골든타임 확보와 숙련된 의술로 무사히 장병을 살립니다. 전시 해상에서 교전으로 부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한미연합 의무 후송 훈련입니다. 한미 양국의 의무 지원 체계를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의료팀도 참가해 민과 군의 의료 협력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우리 병력 자원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의료진들이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 장비를 갖고 현장에 저희가 전개가 되면서 그쪽에서 먼저 생명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응급수술을 먼저 1차 수술을 마치고 한미 양국은 분장된 임무에 구분 없이 환자를 빠르고 안전하게 후송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 훈련했습니다. 한미연합 항공전력이 유사시 해상에서 발생한 환자를 신속하게 후송하는 절차를 숙달하고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미군과의 주기적인 연합훈련과 전술 토의 등을 통해 확고한 한미연합 의무지원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경북도 내 기업체 피해가 16곳에 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기업체 피해를 조사한 결과 유형별로는 통관 지연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송금 지연과 수출 계약 미이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품업체나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 자동화 설비업체가 주로 피해를 입었으며 화장품이나 식품업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수출업체 피해가 드러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 철강제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1분기 철강 제품 수출은 79억 달러로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는 철강제 수출 단가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고 특히 지난달 아세안과 중국, 일본 등지의 열연과 냉연, 아연도금 강판 등 주력 철강 품목 수출은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국제회의인 2017 한국원자력 연차대회가 오늘 경주 하이코에서 개막돼 내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32회째인 원자력 연차대회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 원자력을 주제로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의 원자력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해 원전의 내진 안전성과 고준위 폐기물 관리, 원자력의 역할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외 원자력 관련 회사와 기관이 참여해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올해 1분기 수산물 및 정수장 식수에 대한 방사능 분석을 한 결과 모두 허용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경주 지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갈치와 고등어 등 15개 수산물과 일본 수입 된장 등 모두 16개 품목으로 부경대 방사성과학연구소의 분석 결과 일부 시료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정부가 정한 식품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만족했습니다. 또 관내 6개 정수장 식수에 대한 월성 민간환경감시센터의 3중 수소 분석에서는 간포 정수장에서 미량이 나왔지만 나머지 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12 강진 이후 끊긴 수학여행단이 서서히 경주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부산 해동중학교와 중앙중학교 학생 300여 명이 경주를 찾는 등 다음 달까지 전국 학교 20곳에서 경주로 수학여행을 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국사 숙박단지의 경우 수학여행단의 숙박률이 예년의 10에서 20%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경주시는 수학여행 안심 서비스 등을 통해 수학여행단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부실 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림 다체험 아파트 입주 예정자 200여 명이 오늘 포항시청 앞에서 계약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해당 아파트가 벽면 누수와 벽체 갈라짐 현상 등 부실 시공이 심각한 데다 아파트 동과 도로는 2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주 예정자 대표단은 또 부실 시공과 함께 분양 당시와 다른 건축으로 입주가 불가능해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건설사인 정림건설에 보냈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미등기 상태로 남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70필지를 찾아 상속권자 160명에게 통보했으며 이 토지의 재산 가치는 10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포항시는 이 사업이 경상북도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입니다. 한시기자 식목일인 오늘 촉촉한 봄비가 내렸습니다. 밤부터는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는데요. 비는 내일 낮에 그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모레까지 20에서 40mm 정도고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부터는 바람도 점차 거세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내일 아침에는 특히 매우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겠습니다. 파고도 높게 있는 데다가 안개마저 끼기 때문에 시야가 뿌였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 17도를 보였고요. 경주의 경우 15도 정도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껑충 뛰겠고요.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다른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덕분에 기온은 떨어지겠습니다. 포항의 경우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이 16도, 경주 13도로 오늘 낮 기온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는 내일 낮까지, 독도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11도, 독도 12도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대부분 해상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와 동해 남부에서 모두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 비가 그친 뒤에는 한동안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아 오피스텔에 감금시킨 뒤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업자 36살 A씨 등 10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타이 마사지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한 태국 여성 7명의 여권을 뺏고 오피스텔에 감금시킨 뒤 스마트폰으로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울산과 경주의 모텔과 원룸 등에서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 성매수자들로부터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차기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조항이 삭제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것을 대비해 관내 수사, 형사, 경찰관 100여 명의 현장 의견을 듣는 등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소속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 단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수사경찰의 조직과 운영 등 강도 높은 내부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김형식 재판장은 지난 총선에서 박명재 의원의 공천원금 수수 관련 녹음 파일이 있다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숙 전 포항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 씨가 이 사건 공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어렵다며 오히려 임 씨가 이 사건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포항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과 합동 연설문,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가 오늘 구미 금호공고에서 개막해 오늘 10일까지 엿새간 포항과 경주 등 6개 지역 8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대회에는 자동차 정비 등 47개 직종에 486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입상자에게는 오는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대회 경북대표 참가 자격과 국가기술자격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관광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경북관광공사가 일본과 말레이시아, 대만에 이어 베트남 현지에서 관광시장 개척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현지 언론과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 홍보 설명회를 열고 베트남 최대 여행사인 사이공 투어리스트 등 7곳과 경북 상품 판매 협약을 체결했으며 내일부터 나흘간 하노이 국제관광전에 참가해 경북의 다양한 관광 상품을 홍보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인 관광객은 2012년 10만 명 이후 매년 15% 이상 늘어 지난해에는 23만 명으로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 지역기업인 에코플레이트가 2017 제네바 국제발명전시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창업한 이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 평판형 LED 조명 결합장치를 출품했는데 이 제품은 기존 장치와 달리 소비자가 직접 조명 등을 교체하도록 고안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5일 수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